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제 96회 방송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 문재인을 고발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국민의 복리 증진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고온 국민과 세계 앞에 선서를 합니다. 문재인도 당연히 선서를 했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국난은 한마디로 이제 천재지변에서 인재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개되면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난 그 간교함, 이것 때문에 바야흐로 온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험에 빠뜨려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그 의학 전문가들과 그리고 의료 산업계, 심지어는 전임 질병관리청장마저도 백신을 빨리 먼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뚱에 듣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오늘 언론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13번이나 그 조기 확보를 외쳤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 모두 거짓말이고, 결국은 9월 달 들어서야 이제 조기 확보를 지시했고, 또 관련국 담당 기관들은 모든 또 완전 장치를 다 점검한 후에 11월 달에 들어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지금 문재인과 같은 그 어떤 사전에 이런 질병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남들보다 먼저 백신 확보에 최고 지도자가 뛰어들었을까요? 자, 문재인은 그동안에 좌파나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그 지난 메르스 사태에 보여준 저들의 행동으로 보면 그 질병 관리를 위해선 그 무엇도 희생할 수 있는 각오와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비록 이 원인이 중국에서 왔지만 문재인은 이 코로나 질병에 대하는 태도를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것보다도 더 위중하고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 왔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조기 확보에 수천억 원,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한 것처럼 국민의 생명에 그러한 돈을 투자하기를 망설였거나 또는 꺼려했거나 이러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그래 왔다고 지금 의심받는 처지에 있죠. 자, 결국은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기지를 발휘하고 결정에 이룰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실력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00명 내외로 발생했던 지난 여름날에 그 방역 체제를 K방역이라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방역 체계를 온 세계 만방에 이제 선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방역 체계로 인하여 코로나 대처에 성공한 나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수천억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일반 독감과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일반인들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런 일반인들, 더욱이 전문가들의 이러한 경고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그 지나가는 개가 짖는 수준으로 들었고, 자신들이 정의한 K-방역에만 홍보하는데 열심을 해왔던 지금 실태가 다 드러났죠.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바야흐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이 생명을 컨테이너 박스에까지 그 방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 대책까지 내세웠습니다. 더욱이 이제 중대 그 병증에 있는 그 환자들을 방치하면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이 그 코로나 백신 확보는 실제적인 뭐 질병관리청장이 그 책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 어느 나라도 일개 관리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수조 원을 선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지도자가 나서서 이 문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를 했어야 했고, 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의학 전문가들, 그리고 의료산업계,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조기 백신에 대한 제한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다 지난 다음 지난 9월 달이 돼서야 백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시했고, 그리고 이제 관련 담당자들이 11월 달이나 돼서야 움직였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인 이 K-방역을 온 동네방네 이제 알리면서 남 부끄럽지도 않았는지요. 여기에 수천억 원을 썼다는 것이죠. 자, 이 백신 할포에 실패하면서 국민이 어떠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또 생명과 재산에 어떠한 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고 정말 걱정한 지도자라면 지금 백신 확보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도 이 방역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다른 나라들의 그 백신 접종 상태를 우리가 뭐 먼저 알아볼 수 있다는 등, 또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는 등 지금 헛소리 내지는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말까지 서슴지 않고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K-방역이라고 하면서 지난 4.15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정치에 마음껏 이용하며 결국은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었죠. 저들은 코로나 방역을 정말 잘 이용하면서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부정선거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은 온 국민은 정말 한 가닥의 그런 빗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그 지원금을 받아 썼습니다. 물론 도장 투표도 저들에게 많이 했고요. 자, 그 후에 10월 달경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천주교 모임은 괜찮고 기독교 개신교 모임은 또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당국자가 언론이나 이런 권한을 쥐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가 또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면서 노영민 그 비서실장이 살인자라고 하는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 시간대에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뭐 이런 방구에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국민을 둘로 나누는 아주 그 K방역의 정치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목도를 했죠. 자, 이런 조치들이 전부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한편에선 얘기를 했지만 모든 국민에게는 그냥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 확산은 겨울철이 되면 너무나 분명했고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날에 100명 내외로 저들이 어떤 수를 썼는지는 몰라도 코로나 확산을 컨트롤해 왔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역시도 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번 보궐선거 더 나아가서는 내년 후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전국을 끌어갈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지금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구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 그리고 경제력이 처진 나라에서조차도 몇 회분, 전 국민의 몇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이제 12월 중순부터 맞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구심을 사실로 여겨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 책무 범위 안에서 그가 가진 그 권한과 모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든 또는 어떤 실수에 의해서든 간에 백신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에 국민의 생명과 또 모든 그 생업에 위협을 받은 그 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 고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